이번 주 우리 홍 박사님이 준비해 온 사건은 네. 이건 난 잘하는 사건이야. 교수님 솔직히 이거 잘 얘기해서 이거는 아실 뭐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뭐 시끌시끌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맞아요. 오늘 홍 박사님이 아주 우리 꼼꼼하게 이게 잘 찾아오셔서 좀 흥미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언젠가는 저도 요거 관련돼서 한번 이 골동품 네. 그 수사 관련된 걸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거하고 이제 맥락은 뭐 다르지만 네네. 이제 비슷한 유형이라 네. 예, 오늘 재벌가 분묘 도굴 사건. 예. 영면한 영혼이 분노한다. 분노하죠. 그럼요. 이게 예. 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자격마저도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이거 한번 흥미진진하게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가시죠. 뭐. 네. 때는 2010년이었어요. 2010년 1월 27일이었는데요. 예. 교수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요. 태광그룹. 예, 태광그룹의 비서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가 와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태광그룹 설명해 줄까요? 예. 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950년 6.25 때네. 6.25 때죠. 6.25 직후 거의 10월에 창업주가 이임용 님인데요. 직후가 아니에요. 6.25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전쟁 53 년까지 계속 이어졌으니까. 맞네요. 50년 6월에 발발했으니까요. 예. 창업주가 이임용 씨인데 이 이임용 회장님이 동양실업에다가 지분을 원래 투자를 하셨다가 네. 1953년에 동양실업을 인수해서 54년도에 태강산업사라는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한 게 시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금 유명한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1973년도에 우리 흥국생명 흥국생명. 예, 흥국생명 인수하고 1975년도에는 대한화섬 예. 인수하고 88년도에는 한보 관광개발도 네. 인수하고 97년도에는 그 한국 케이블 방송 안양방송 예, 이것도 설립하고 지금도 있죠. 지금 2000년에는 이채널 맞아요. 예. 이채널 설립을 이채널 유명하잖아요. 네,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재계 순위 36위. 굉장히 대기업이죠. 예. 사업 분야는 섬유, 석유화학, 금융, 미디어, 레저 이렇게 큰 그룹인데요. 이 그룹에 1월 27일에 비서실에 전화가 한 통 뗄렐레 걸려온 거예요. 뭐라고 걸려온 거예요? 하고 이제 받아보니까 불쌍히 한 남성이 이게요. 내가 지금 이임용 회장님 유고를 모시고 있다. 돌아가신 분 유고를 가지고 있다 네. 이거지. 말로는 점잖게 표현했네. 모시고 있다고. 있다. 그러니까 유고를 갖고 있다 그 소리잖아. 그렇죠.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황당하지 진짜.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회장님 유고를 다시 모셔가려면 10억은 있어야 됩니다. 돈 내놔라. 10억 내놔라. 그렇게 윗분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묘 팠다는 얘기네. 그 말이죠. 묘 파서 지금 유고를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 그렇죠. 이런 나쁜 놈 새끼들 말이야. 이게 얼마나 비서 진짜 나쁜 범죄 이거. 비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이거 믿지도 않았겠다 처음엔. 처음엔 안 믿을 것 같아요. 이런 전화 재벌가에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럼 어디 있어 이게? 그러면 묘소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 묘소는 태광그룹 묘소는 경상북도 포항. 청하면 서정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선산, 선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 직원이 맨 처음에는 안 믿어서 화를 냈대요. 그래, 장난치고 참, 있지. 아침부터 장난하지 마세요. 네, 막 이렇게 있더니. 아주 배짱을 튕기면서 아니 내가 그러니까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협박인지 아닌지는 묘소 관리인한테 연락해봐라. 와 이거. 당장 확인해보면 알지 않냐.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로 확인되면 내가 지금 전화 걸었죠. 이 전화로 다시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고 뚝 끊어버려요. 와. 네. 돈만 입금해주면은 바로 돌려드릴게요. 네. 경찰에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러면서 이 협박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제 바로 연락해봐야겠네. 그렇죠. 이거 장난이라고 넘어가기는 조금 그래요. 그렇지, 찝찝하죠. 예. 그래가지고 막 보고 윗선에다 보고 올리기도 전에 일단 묘지 관리인 그리고 묘지 관리를 책임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셨나 봐요. 그 있겠죠. 거기 있죠. 이게 이제 포항 지역이다 보니까 부산지사 태광그룹 부산지사의 부장급 임원 한 분이 이제 좀 책임자로 관리를 하시나 봐요. 여기다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 있다. 네. 그랬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아마 이제 사진 첨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묘소가 아주 처참하게 파헤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 진짜 사진 보니까 그러네.
아유, 어쩌면 이렇게 남의 조상님 묘를 야,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파헤칠 수가 있냐고요.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는 태광그룹 경영진, 비서진 뭐 다 멘붕이죠. 멘붕이지 이거. 네. 난리 났겠다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 정말로 이 사람이 혹시 전화 끊고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전화 다시 걸어올까? 신고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신고하면 또 다 그냥 어떻게 그냥 네, 못 찾을 한다고 수도 그랬으니까. 있으니까. 신고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고민이네. 네. 거기다가 돈 해야 돼 그래도. 그래도 해야죠. 네. 돈을 건네면 정말로 주는 게 맞나 싶어. 그렇지. 또 막상 또 돈 줘서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네. 이렇게 막 갈등이 있는 이제 찰나에 그럼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그룹에서 바로 신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안 하죠. 이런 경우 안 해요.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안 해요. 그렇죠. 이게 근데 좀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뭐 어떤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수단을 좀 자체 내에서 이제 좀 쓸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좀 아예 10억 주고 차라리 할 수 있으면 한다고 이 사람들. 네, 그렇죠. 그걸 노린 거고 또 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신고 안 한다고 이게 뭐 안 밝혀지나요? 그렇지만 첩보를 입수를 해요. 경찰에서. 지금 이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면 그 지역 지서 파출소 직원들이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가지고 첩보 보고 올려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걸로 알려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럴 바로 거예요. 그걸로. 아마 그 조그만한 동네라 파헤쳐 놓으면 지나가던 순돌 씨가 보고 지나가던 뭐 누가 보고 네. 저 뭐야 왜 사람들이 저래? 또 왔다 갔다 네, 하는데 네. 저 회사 직원 저 묘 뭐 이상 있나 봐 막 뭐 이상하나 봐 뭐 별 얘기 다 그거 다 첩보로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기 아까 청하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청하면에 있는 청하 파출소 아 그럴 거야. 순경이 그렇지. 이 지금 사실을 접하고 포항 북부경찰서 강력 사팀 팀장님한테 바로 연락을 취했다고 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막 동네 막 수근수근한 거예요. 태광그룹 창업주 회장 유고를 누가 훔쳐갔다. 훔쳐가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룹 측에서는 경찰에다가 신고 안 하고 좀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런 소문이 지금 돕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이 빨리 가봐야지. 빨리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갖고 일단 막 재빠르게 빨리 막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좀 독특하잖아요. 그건 볼 것도 없어 이건. 예, 혹시 딱 한정돼 있어요. 동일범. 예? 이게 그냥 막 그냥 어디 빈집털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기술이 있지는 않을 맞습니다. 거니까요. 도굴꾼은요 딱 그 부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 명단을 전국에 있는 도굴꾼 명단을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범행만 하니까요. 예, 그거는 예. 전문 특화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맞아요. 이따가 이제 제가 그 부분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동일 소행범 누구 있는지 이제 뽑고 걔들 다 뽑아야겠지. 예. 그리고 태광그룹에다가도 연락을 취했어요. 먼저. 예, 먼저 그래서 했구나 여기서. 이제 좀 놀랬겠네. 놀랬겠죠. 회사에서? 예. 좀 단서가 될 만한 거를 알려달라,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형사님은 동일 소행범 찾고, 한 형사님은 거기 태광그룹에다가 보내고, 또, 한 형사님은 이제 동네. 혹시 이게 이제 선산이 여기 포항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역 분들이랑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어떤 마찰이 있을까봐 예, 그런 예. 경우 꽤 있거든.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룹 측이랑 혹시 이제 동네 분들이랑 좀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언짢았던 그 사람이 했을 수도 예,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일이 있었는지 탐문. 또 이제 이 팀장님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하셨다고 해요. 가서 봐야지. 봐야죠. 그랬더니 보면 알아 전문가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보니까 막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었고 무덤 한가운데가 휑하게 구덩이가 이렇게 이거 보니까 파여 뻥 뚫려 있었어요. 있네. 예.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안다고. 정말로 좀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예. 뭐냐, 이 이제 유골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유골이 전체가 다 없어졌느냐, 이 전신이 다 그게 아니었어요. 두개골만 없어졌어요. 그렇죠. 머리 쪽만. 예, 두개골. 아니 딴 데가 보니까 지금 묘를 판 데가 예.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머리 쪽 봉분을 팠어요. 네, 그쵸. 이게 막 다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딱 그쪽 위치를 어떻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딱 그 두개골만 없어진 네. 거예요, 유골에서.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묻히신 지가 좀 꽤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뼈만 아마 이제 남아있는 형태일 텐데, 요게 딱 파헤쳐진 걸 딱 보니까, 파헤쳐진 부분에서 조금만 더 밑에 부분을 건드렸으면, 뼈가 다 이제 분산되지. 예, 갈비뼈 이런 쪽이 이게
와야 되는 형태가 막 무너지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딱 안 건드린 거지. 머리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다. 이건 딱 전문가다. 판 이렇게- 것만 봐도 딱 알겠는데 뭐. 이렇게 판단이 든 거예요. 머리 쪽을 파악을 하고 거기를 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묘가 이렇게 있으면 물론 뭐 이렇게 반대쪽이 머리인 정도 그 정도는 알지만 뭐 어느 쪽에 머리가 어떻게 묻혀 있는지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다음에요. 이제 네. 자 봉분이 이렇게 있죠. 예. 봉분이 이렇게 있는데 전문가 아닌 놈들은 봉분 위에서부터 파가지고 고생 뒤지게 해요. 중간- 거기 봉분은 그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렇죠.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땅 지면을 비스듬히 파고 들어가. 야트막한 데부터. 아니 야트막이 아니라 이렇게 땅이 있죠. 네네. 그다음에 왜 봉분이 있죠. 네네. 이렇게 있으면 이 봉분하고 저 지면하고 맞닿는 이 부분을 비스듬히 찔러 들어가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렇죠. 요 그려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게 확실히 전문가들은 여기를 판다는 얘기야. 요렇게 들어가는 거. 요거 현장에서 딱 보면 이게 전문가인지 아닌지 금방 아는 거.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밤새도록 이것만 받아 끝난 놈도 있어요. 저기 아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흙인데. 흙덤이거든. 흙덤인데 요렇게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따고 들어가거나. 이게 그리고 봉분의 머리 부위 쪽을 딱 이렇게 따고 들어가서 네. 요 부분에 있는 머리만 딱딱 떼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지. 전문가네요. 그러면 이건 뭐 리스트에 딱 나와.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딱 요 점이 이제 체크가 됐고 일단 이제 여기 묘지에 갔으니까 묘소 관리인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묘소 관리인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이 묘소 관리인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그렇죠. 이제 목숨 날라간 거야. 본인이 관리하는 데서 그럼. 지금 유골이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뭐가 잘린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연자실 너무 충격 상태로 있으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사고 관련된 언급을 아예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또 못하게 했잖아 회사에서. 맞아요. 그 이유 때문에. 왜냐면 그룹 측에서는 아예 신고를 안 하고 10억 갖다 협상을 하기로 그랬을 딱 그 거예요. 노선을 정한 거예요. 아예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경찰 신고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 유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어떻게든 혹시 신고했다가 못 찾으면 우리 조상님 묘 아버지 묘 그래서 할아버지 예. 비난도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못 찾을까봐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는 와중에 아까 태강그룹 측으로 이제 또 형사님 나가셨잖아요. 갔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몇 가지 단서는 또 이제 확인을 해오셨어요. 범인이 아까 전화했잖아요. 아 일로 전화하라고. 네. 아주 그렇지, 그 당당히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였어요. 이 새끼는 걱정 안 한 거예요. 절대 신고 못 할 거라고 딱 알은 거예요. 그런 거 같죠. 학습을 예. 건데 이거네 보기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번호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룹 측에서는 형사님한테 파시지 마셔라. 우리가 이 사람이랑 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럼 만약에 당신들이 나섰다가 못 찾으면 소식 어떡할 딱 거냐. 단절되고 유골을 갖고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 얘기잖아. 네, 맞아요. 이제 그랬다고 해요. 그러나 저러나 그래도 잡아야죠. 이거 지금 범죄 그렇죠. 혐의점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 확인하고 발신지 추적. 네. 네, 이 당연하죠. 팀장님이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뭐 대전 시내를 막 찾아다니면서 승용차 렌트한 사람들도 찾으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 대전 쪽에 뭐가 연고가 있었구나 이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지금 휴대폰 발신지, 통화, 예, 발신지 예, 이런 예. 거 등등이. 이게 이제 보면은 보통 이런 범죄하면 뭐 삽도 실어야 되고 곡괭이도 실어야 되고 하니까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 차는 안 쓰지. 근데 자기 차는 쓸 일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사건 발생하면 아마 렌트카 이용할 거다. 거의가 그랬어요. 거의가. 그래서 이제 요렇게 렌트한 사람들도 막 찾기 시작하고 이제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의자를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아주 소수의 그 전문가들이 이제 네. 리스트업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사건도 용의자가 아주 빨리 특정이 됐어요. 그럴 거예요 이거. 예. 딱 한 명이 추려졌는데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다면 네. 그 휴대폰 번호 주인이 아니면 그놈이 누구한테 빌렸겠지. 그렇겠죠. 그럼 예. 그 휴대폰 원래 주인한테 가서 너야? 나 아닌데요? 그럼 네 집 명의로 누가 써? 네. 그거 빌려준 놈이지 뭐. 맞아요. 예.
휴대폰 전화 찾아갔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야. 근데 그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49세 남성이 A 씨라고 할게요. 실제는 정 씨죠, 정 씨. 예, 예. 이 49세 남성 A 씨였는데 이 A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 이건 뭐 두말할 게 없어요. 얘 유명한 놈이죠. 아주 유명한 나는 사람이죠. 이름도 아는데 유명한 놈입니다, 이거. 네,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1999년도에 울산에 소재한 이거 뭐 본명 얘기해도 되죠, 교수님? 네, 상관없어요. 네. 아니, 다 이거 뭐 보도 다 나왔고 다 네. 수사했던 건데 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의 부친묘, 부친 묘 그리고 99년도에. 예, 2004년도에는 맞아요. 충남 공주에 위치한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조부모님 맞아요. 묘를 훼손한 혐의로 이 두 번에 걸쳐서 10년을 5년 두 번 한 10년 살은 놈이죠. 복역했던 사람이 딱 용의자로 추려져요. 네. 예. 도둑놈인데 이게 도둑놈. 그리고 이제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절부터 비행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경찰서 제 집 드나들듯이 네. 드나들고 뭐 절도, 특수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도소를 밥 먹듯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992년도에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었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94년도에 출소했겠죠. 출소하고 나서 그래도 좀 살아보겠다고 자영업을 했대요. 나름 이제. 네, 뭐 다방도 하고 야채 도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1999년도에 이 이제 롯데 그룹 묘를 범행을 실행을 하게 된 거예요. 범행을. 요 이제 사건 유명하긴 한데 혹시 이제 모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실 수 있어서 요 두 사건 롯데그룹 사건이랑 하나그룹 네. 사건을 조금 설명을 네, 드리자면 이 롯데그룹 먼저 99년도에 이 사람이 왜 롯데그룹 이 신격호 회장님 아버지를 도굴해야지라고 딱 선정을 했냐.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무서워요, 교수님. 보니까 자서전 때문에 그랬죠. 예. 자서전 보고 자극받아서. 맞아요. 자서전 신격호의 비밀이라는 그 신격호 회장님 자서전을 읽고서 이 신격호 회장이 굉장히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지. 지극하구나. 이거를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라면 만약에 아버지 유골이 없어지면은 저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한테 돈을 주고 이 지불할 거다. 대가를 치를 거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재벌 가니까 우리 뭐 이를테면 막 그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그러니까 부장품. 예. 바보예요, 바보. 현대인들이 거기다 무슨 부장품을 넣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얘는 근데 이제 부잣집이니까 그거 넣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묘를 파헤치면은 이제 큰 돈도 얻고 부장품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대요. 거기다 플러스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벌 가니까 속 시끄러우니까 그까짓 거 몇 푼 주고 말지. 경찰에 신고 안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리고 또 뭐 보면은 이제 밤에 몰래 하면은 시꺼멓게 뭐 뒤집어 쓰고 가갖고 하면은 CCTV 안 찍히지 잘. 있어도 잘 모르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다 CCTV 있거든요, 묘소에. 네, 그럼요, 재벌가인데요. 그래서 이 신격호의 비밀, 이 자서전을 출간한 출판사를 막 수소문을 어떻게 해가지고 묘지 위치를 알아내고 사전답사도 했다고 해요. 야. 그래갖고 이제 범행했던 이 범행 당일에 렌트카 아니나 다를까 렌트카 빌려가지고 울산에 가서 8시에 산에 도착해가지고 5시간에 걸쳐서 곡괭이로 도굴 작업을 해서 유골을 훔쳐갔다고 해요. 이때는 이제 첫 바다 때라 이제 서툴었던 거예요. 예. 막 곡괭이로 막 다 파갖고 다 파갔나 봐요. 그래갖고 근데 이거 혼자 할 수가 없죠. 이런 범에. 그래서 공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범 그 유골을 공범이 운영하는 다방 그 옥상 건물 옥상에 그 오락기 한 대가 낡은 게 놔둔 게 있었는데 거기 안에다 숨겨놓고 이제 똑같이 비서실에 연락했구나. 네, 똑같이 비서실에 연락을 해요. 근데 이제 한 3일 만에 검거됐어요. 요 빨리 검거된 거에는 이제 렌터카 네. 사장님이 좀 결정적으로 이제 네. 단서를 제공을 해줬다라고 해요. 네. 저 사람들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신고를 빨리 해주셨다고 해요. 아마 반납 과정에서 그 차 안에서 발견된 예. 흙 같은 거 그다음 뭐 여러 가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때 이 A가 자기 잡혔잖아요. 네. 근데 끝끝내 유골이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말을 안 해요. 어휴, 웃기는 놈이고. 잡히긴 잡혔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공범이 먼저 잡혔거든요. 그렇지. 공범이 얘기해가지고 그 위치가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무사히 반환이 됐어요. 요거를. 끝까지 저 6월 안 내놓고 버텨가지고 하다못해 얼마라도 받고 고소 취소시키려고. 그런 뭐 목적이 선처 탄원서 같은 거 받으면 하려고 그런, 끝까지 거래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끝까지 볼모로 돌아가신 예, 분을 예. 나쁜 놈 시키지 마. 그래갖고 요걸로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아요. 그래갖고 99년도에 예, 5년. 99년도. 그러면 2004년도 됐네 이제. 2004년도가 돼야 되는데 2013년 12월 교수님 12월 성탄절 특사로 2003년 12월에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다 살았네. 거의 다 살았어요. 거의 다 살고 근데 이렇게 나와갖고 2004년도에 또 이번에 하나 나오자마자 바로 한 거예요, 이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신격호 회장 그 건으로 5년 살면서 네. 거의 만기 출소하고 나오면서 머릿속에서 그거 생각하고 있었나 봐. 요번에는 한화. 이번엔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걸 바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2004년도에 바로 했으니까요. 그래갖고 요때는 이제 하나그룹 그 김승현 회장 조부모 이 사건에는 이제 그 억대 좀 빚을 지고 있는 그렇지. 선후배 3명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공범 팀을 구성을 한 거죠.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 롯데그룹 사건 때문에 이제 재벌가에서는 묘소 관리에 굉장히 더 신경을 그렇지, 이제. 썼겠죠. 맞아요. 예. 근데 묘소 단단히 하라고 난리였었을 예. 때. 그렇죠. 화강암 깔고 뭐 못하게 뭐 이거 네. 유행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뭐야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롯데 사건 아니더라도 애초에 이 조부모님을 그 매장을 할 때 애초에 석회를 뿌려가지고 못 뚫게 못 뚫게 만들어 놨었대요. 예, 매장할 때부터. 예. 그래서 이 묘는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게 흙이 아니고 석회 단단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어려운 구조였는데 석회를 입혀버렸구나. 네. 그런데 또 이 팀을 구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 웃기지만 드림팀 같은 건가 봐요. 상하수도 공사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공범 중에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갖고 아주 공을 들여갖고 9시간에 걸쳐서 참. 석회가 없는 부분을 찾았대요. 거기 다 발라놨는데 석회가 석회 안 없는 뿌려진 데를 부분. 찾아가 거기를 뚫었구나. 예, 예. 그 부분만 뚫어갖고 또 유고를 훔쳐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협박한 거네. 예, 그리고는 이제 10월 21일이었어요. 또 똑같이 회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요. 회장님한테 전화 걸 수는 없으니까. 죽일로 매놓은 네, 거. 이제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를 했는데 이때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막 반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다짜고짜 이렇게 했대요. 이 김승현 회장이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서 김 회장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누구세요? 이렇게 막 하니까 나 서울이다. 김 회장 조부모 유고를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막 반말로. 야, 자신 있다 이거지. 김 회장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때마침 요때 그 김승현 회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었대요. 그래서 부재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논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자기는 회장을 찾았는데 그래서 얼마 갖고 와 이 말을 못 하고 그냥 전화를 끊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깝깝했겠다. 하나그룹은 깝깝한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묘소를 확인을 했더니 가로 50, 세로 150. 아유. 매 구덩이가 파여 있고 그 옆에는 거의 한 리어카 5대 분량의 흙이 화낸 거지 뭐. 예, 옆에 이렇게 더미처럼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하나그룹은 가지러졌겠다.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여기는 바로 신고해. 예. 근데 신고하니까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이 있으니까. 롯데에서 하고 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걔는 주목 상태야. 맞아요. 예. 바로 의심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 A를 의심을 했어요. 근데 얘도 장치는 했겠지. 그랬겠죠. 자기 의심받을 거라는 거 뻔하잖아. 예상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의식을 해가지고 이 도구를 할 때는 이 묘소에는 공범들만 보내요. 지는 안 가고. 지는 그때 다른데 알리바이 성립시키는구나. 딴 데 가서 있으면서. 예, 맞아요. 그렇겠지. 혹은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협박 전화 걸 때 공중 전화 그렇지. 막 뭐 추적 못하게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경상도 사투리를 막 말할 때 쓰거나. 그리고 이제 사건에 막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됐을 거 아니에요, 언론에. 그리고 알려진 후에는 아예 공범끼리 만나지도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대요. 막 이제 요런 머리 쓴 식으로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방편을 취한 거예요. 그럼 6월은 어디에 있었느냐? 6월은 이제 공범 중에 한 명을 시켜요. 공범 중에 그 한 명 고향이 충북 옥천인 고향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옥천의 한 야산 바위 밑에다가 묻어뒀대요. 6월은.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에선 당연히 이제 추궁하겠죠. 잡아갖고. 그러니까 알리바이 되면서 나 뭐 아니라고 왜 생사람 잡냐 막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자기 알리바이 됐겠지. 네, 근데 어디 뭐 그냥 빠져나갈 근데 수가 있나요? 범행은 모의를 하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에 여기 지금 공주잖아요. 공주에 이 사람 갈 일 뭐가 있어요? 근데 공주에 수차례 휴대전화 사용한 그 내역 이런 거 밝히고 그다음에 그런 행적 일당들의 걔들 다 찾았겠지 뭐. 찾았죠. 행적 이렇게 해가지고 추궁해가지고 결국은 자백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또 5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 사건도 얘일 것이 거의 확실하네. 그렇죠. 거의 뭐 볼 게 없잖아요. 아니 수법부터 다 아주 그냥 똑같네 볼. 그렇죠. 예. 반말한 거 빼고는. 맞아요. 비서실에다 전화해가지고. 자, 이제 요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태광그룹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태광그룹 측에서 계속 기다리기가 불안하잖아요. 그래갖고 먼저 연락을 이제 시도를 해요. 전화번호 남겨놓고 전화해 이렇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먼저 이제 연락을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요. 태광그룹 측에서 아 선생님 이러지 마시고 우리 속 시원하게 한번 만나서 좀 해결을 해봅시다. 사정을 하는 거지 범인한테. 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협박범이 안 만나지. 안 만나죠. 막 코드 숨을 치면서 지금 나한테 그냥 교도소로 걸어 들어가라는 지금 그런 소리 그렇지. 하는 거냐. 아 됐고 딴 소리 하지 말고 일단 그냥 10억 내가 10억 얘기했잖아. 그 10억 농협이랑 우리은행에다가 이체해서 넣어놔. 돈만 이체하면 내가 바로 알려준다니까요. 그리고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했지만, 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놈 아닙니다. 지랄이 저 같은 놈 어떻게 믿어? 그럼 막 또 얘기하다가, 근데 혹시 옆에 경찰 있는 거는 아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의심도 하고. 그래서 이제 태광그룹 측에서 펄쩍 뛰죠. 아유, 무슨 말씀이시냐. 저희가 왜 경찰에 신고하냐. 경찰에 신고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안 했어요. 일단 우리 회장님 어디에 모신 건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돈을 바로 준비해서. 애매하네 서로.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기싸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나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전화 끊읍시다. 내가 답답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들이 답답하지. 참나. 자, 선택하시오. 돈 입금시키고 이걸 택배로 받을 건지. 아, 돈을 먼저 입금시키면 택배로 보내준다고 그랬구나. 혹은 근데 저 어떻게 돈 입금했는데 이걸 안 보내주면 어떻게 태광그룹을? 그러니까요. 혹은 택배로 받기 싫으면 아니면 돈 입금하지 말고 5만 원권으로 10억 준비해라. 준비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대전으로 내려와. 대전 쪽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내가 대전에 내려오면 니네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돈 받아가지고 유골이 모셔진 장소를 내가 그때 알려줄게. 다 됐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고 준비되면 전화해. 뚝 이제 전화 끊어버린 거예요. 참나. 이제 방법을 선택하라 이거죠. 입금하고 택배로 받을래 아니면은 돈 싸질면 와갖고 전달하고 받을래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세상에 참. 두 번째 게 낫네. 조상님 유골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참 얼마나 이 태광그룹 측에서는 기가 막혔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갖고 이제 검거해야죠 빨리. 검거는 아주 그냥 정강석화로 검거했어요. 어떻게? 네. 왜냐면 A가 일단 용의자로 너무 1순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전 사건, 2004년도 하나그룹 사건, 요때 이제 4명 공범들이 있었는데, 네. 이 공범들은 거의 뭐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알리바이가 이제 다들 있었어요. 그럼 그 4명은 제껴야 되겠네. 그러니까 A밖에는 뭐 의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놈 하나네 유일하게. 예. 공범들은 이미 살고 있고.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지, 걔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전화 아까 걸었잖아요. 네. 뭐 선택해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때 실시간으로 이 위치 추적했구나. A 위치 추적을 했어요. 딱 걸어놨구나. 네, 어디에 네. 있는지. 맞아요. 일단은 너무 확실한 용의자니까 위치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전에 있었어? 대전에 있었어요. 그렇지. 예. 대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전 시내 아까 그 렌터카 회사 있었잖아요. 네, 렌트카 수사했었잖아요. 네, 거기 그 렌터카 회사에서도 왜 태광그룹에 전화번호 남겨놨잖아요. 네. 그 전화번호를 남기고 차를 빌려간 사람이 또 있었어요. 토스카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묘소 근처에 CCTV 있잖아요. 거 갔더니 그 차가 그걸로 가는 게 보여? 네. 그럼 이는 100% 맞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 A가 심지어 묘에 접근하는 모습도 보여요. 아이고. 얘는 근데 그거 걱정 안 하고 한 거예요. 맞아요. 못할 거라고 생각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동시에 또 이제 그 차량 토스카 차량 그 GPS 추적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렌터카니까. 요 지금 협박범이 태강그룹한테 전화 같이 통화할 때 그때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또 위치를 그러니까 렌터카기 때문에 훨씬 편해. 맞아요. 렌터카는 GPS가 장착돼 있어갖고 네. 어디에 서 있는지 딱 나와. 맞아요. 예. 막 경찰이 실시간 위치 추적해서 휴대폰으로 하려고 그러면 반경 뭐 2km 뭐저 500m 1km 네. 이렇게 시골 같은데 광범위하게 하면 어디 가서 찾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렌터카니까 GPS 딱 있으니까 그냥 반짝반짝 뜨고 있는 거지 잡을 때까지. 맞아요. 응. 그래서 전화하고 있을 때 이 렌터카 위치를 추적을 했더니 대전시 동구 용운동 인근에 이제 용운동. 정지해 있대요. 멈춰 있더래요. 거기서 전화했구만 뭐. 예, 그러니까 바로 거기로 가면 되죠, 뭐. 그래갖고 체포는 아주 금방 했어요. 2010년 1월 28일 오후 2시경에 현장에서 A를 딱 잡아요. 체포해요. 긴급 체포했죠. 분묘 발굴, 유골 영등 및 공갈 협박. 요 혐의로 긴급 체포를 딱 합니다. 잘 잡았네. 아유, 잡은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틀 제일 만에. 이제 중요한 거는 6월 찾지 6월. 그렇죠. 유골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이게 또 꼭 이 새끼가 안 주고 또 협상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검거되고 나서 뭐 공범도 없대요. 나 혼자 한 거고. 단독 범행이라고? 네, 나 혼자 한 거고 그래 내가 한 거 맞다. 어. 응. 그래서 26일 날 밤에 내가 묘소 찾아가가지고 곡괭이 삽, 뭐 지렛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이걸 도굴 했다. 뭐 이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도굴 한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이제 대리석 덮개를 벗겨내고 목관의 위쪽을 걷어내서 유골에 두개골을 챙겨서 준비해온 검은색 비닐에다가 담아서 노란색 쌀자루에 한 번 더 담아서 내가 간 거다. 응. 이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해요. 어디 때? 말을 안 해요. 그렇지. 또 협상하지. 말을 안 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을 안 해요. 얘는 협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처 탄원서 받으려고 그러고 말을 안 해요. 하다못해 얼마라도 뭐, 받으려고 그러는 예, 거예요. 뭐. 뒷전으로. 어떻게든지. 예. 응. 자, 이러니까 깝깝하죠. 그래서 아들을 이 범인의 아들? 예. 몇 살인데? 24살인 아들이 있고 또 그 밑으로는 고3짜리 딸이 있었어요. 요때. 아, 그래요? 예. 갖고 이제 일단은 이제 아들이 성인이니까 아들한테 좀 설득을 좀 해달라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뭐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교도소나 들락거리니 뭐 맞아요. 가족들 챙기겠어? 나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한다. 당연하지. 근데 그냥 내가 어쩔 수 저 사람 이렇게 출소해가지고 내가 같이 살았던 거는 나는 아닌데 고3짜리 내 여동생 생각해서 걔가 아빠를 잘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거지.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설득이 조금 안 되는구나. 잘 안 되죠. 갖고 이제 뭐 가족들 얘기에 따르면은 이 사건 발생 한 2달 전 정도는 모처럼 아버지는 노릇을 잘 했다고 해요. 그 이제 딸내미한테 옷도 사주고 같이 가족끼리 저녁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좀 변했구나. 이제 그렇지. 이제 좀 반성을 하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잘 해서 해보려고 앞으로 그럴라나 보다. 했는데 그랬더니 홀랑 또 도둑질한 거요? 네, 그것도 유골 도둑질. 또 똑같은 그러니까 짓을 제비를 해갖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지. 그렇죠. 아들 입장에서는. 갖고 또 경찰이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아들한테 지금 단독 범행이라고 이건 주장을 단독 범행이 하잖아요. 될 수가 없어. 그래요. 이거 어떻게 단독 범행을 불가능해. 하겠어요. 갖고 근데 공범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아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원래 아버지 주변에 사기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이 맞다면 그 사람들이 잡히면 다 우리 아빠가 혼자 했다고. 그때도 몰빵 시켰잖아. 덮어 씌울 그전에도. 거다. 그렇게 뻔하다. 뭐 뻔할 뻔짜다.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아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이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질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고 덤태기 안 쓰게 네 아버지. 예. 그러니까 좀 설득을 해라. 그래서 유골이라도 좀 돌려주면 그렇지. 좀 어떻게 심정적으로라도 참작이라도 해주지 않겠냐. 그렇지. 기업 측에서 피해자 측에서도 뭐 이렇게 좀 참작이라도 해주지 않겠냐. 당연하지. 그래서 좀
아들 네가 설득을 좀 해보시오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한숨만 푹푹 내쉬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그룹 사건 때도 엄청 애먹였잖아요. 공범이 얘기했잖아. 이 새끼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결국은 본인이 얘기 안 했잖아요. 계속 설득을 해요. 이제 아들은 나는 설득 못하겠다 이제 이거잖아요. 설득하고 그러네.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장님이 다시 한번 이 A를 설득을 해요. 그랬더니 그럴 때마다 때가 되면 입을 열겠습니다. 이 말만 했다고 해요. 딸을 동원하지. 차라리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난데. 그래서 딸은 애끼는 모양이구만. 딸이 미성년자여서 처음에는 미성년자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불편하지. 그래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딸을 동원을 해요. 그래 맞아. 그래 맞을 거야.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도 고3이면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또 아버지를 어느 정도 따르는 것 같아. 그리고 맞아요. 딸을 이뻐하는 것 같고 이놈이. 맞아요. 그러면 딸한테 공략하는 수밖에 없어. 그 수밖에는 진짜 희망인 거예요. 네, 이제 맞아요. 남은 하나의 희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막내딸한테 그랬구나. 최후의 했구나. 수단이죠. 최후의 수단. 예. 근데 이제 지금 참 잔인한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해야지 그래도.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이 A의 인생을 조금 한번 쭉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A도 자기 나름대로 좀 인생이 좀 고단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 우리 밭대기라 그러죠. 그래 채소. 여기 이만큼 사놨다가. 그런 거 해갖고 돈도 제법 벌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상황이 변동되면은 맞아요. 금방 확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망하면서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는 게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물건 훔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삶이 힘드니까 자꾸 별거 아닌 일에도 막 화를 내고 폭력을 쓰고 이제 막 이렇게 주먹질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폭력범이 되는구만. 전과 8범의 범법자로 이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다시 나와서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좀 이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다가 아까 롯데 하나그룹 도굴했다가 10년 지금 10년 교도소에서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나오면 삶이 더 엉망진창, 교도소 또 나오면 삶이 엉망진창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결정적으로 자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지, 그랬겠지.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사망을 했다고요. 자기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근데 또 뭐 어디 일각에서는 병사했다고 하기도 하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음독했다고 음독했다고 해요. 이게 아마 뭐 법원 관계자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이제 음독 자살했다 뭐 이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알려져 알고 있는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아내가 사망하고 24살 아들 고3짜리 딸이 이제 출소해서 나와 보니 이제 뭐 이렇게 사는 게 계속 어려워지니까 한심해. 막 쓰러져가는 판잣집 같은 데에서 막 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교도소 생활을 엄청 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히 막내딸 고3짜리 미안하지. 딸은 애비라면 미안하지. 그렇죠. 미안해야 정상이죠. 애가 크는 거 하를 뭐 거의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도소에 미안하지. 있느라고. 갖고 요런 상황에서 이제 딸이 동원이 딱 된 거예요. 네, 그랬구나.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빠 어쩌자고 이랬어. 아유, 고3짜리가. 내가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랬어? 아빠 왜 그랬어? 이제 하고 그냥 우리 남들처럼 돈 없어도 오손도손 그냥 그렇게 내가 살자고 한 건데 남의 무덤은 왜 팠어 아빠?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결정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누가 우리 엄마 무덤 그렇게 파헤쳐서 돈 달라고 하면 아빠 기분은 어떻겠어? 이건 진짜 뼈저린 얘기다. 딸이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이제 엄마가 진짜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아빠 생각해봐. 누가 우리 엄마 무덤 파헤치고 돈 달라고 그러면. 아빠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딸이 얘기했다고 해요.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지 사람이면. 그렇죠. 이런 딸의 간절한 호소에 결국 밝혀요. 딸이 결국 성공했죠? 딸이 성공했죠. 그래서 같이 어디다 숨겨놓은 장소에 이제 같이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골은 금산 복수면 대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금산군이 있거든. 그 인삼반이라는. 금산 복수면에 복수. 있는 안평산 중턱에 잘 모셔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부터 그 근처를 조금 많이 다녀서 거기가 좀 익숙한 곳인데다가 플러스 도로에서도 좀 가까워서 차대기가 쉽더라고요. 그렇지. 차대기 쉬운데. 그래서 거기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딸의 간절한 호소에 이야기를 해요.
갖고 이제 같이 찾으러 갔겠지. 가죠. 근데 교수님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거짓말인가 지금 싶으니까. 이기영이야? 지금 그죠. 지금 그 안 나와가지고 너 또 갑갑해지려고 하는 이 찰나에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이씨 깜짝 놀랐네. A가 말한 대로 아까 그 노란색 쌀포대 제일 마지막으로 담았다고 비닐에 했잖아요. 넣고 쌀포대 두 번 넣었다며. 네. 그 쌀포대에 쌓인 이 이민용 회장님의 유골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머리 합니다. 부분만? 예. 아휴, 유골이 숨겼던 장소 밝히면서 공범도 다 밝혀요. 당연히 원래. 나왔겠지 뭐 통화한 놈들 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딸 호소를 듣고 나서는 그냥 다 밝히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공범들도 다 불었어요. 그러면서 다들 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회해 보시면 컴퓨터 두들겨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갖고 이제 공범들 4명이었어요. 4명 중에 3명은 먼저 건거하고 또 한 명은 잠적했다가 나중에 건거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네요, 이놈들? A가 일단 땅을 팠대요. 얘가 이제 난 전문가니까. 예, 예.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현장 답사, 뭐 자금 조달 이런 거 그렇지, 각각 장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공범들이랑은 20-30년 정도 알고 지낸 오래된 관계였다고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공범들이 건거되고 나서 A가 혼자 주도적으로 계획한 거다. 아들이 얘기한 거랑 똑같네. 발 빼더라는 거예요. 다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와, 내가 진짜 한탄스럽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멍청한 인지 알았어? 응,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유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이제 검거되고 나서 막 재판 받고 막 이제 요렇게 할 때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뭐 이래요. 그 A가 감옥에 있을 때 아내가 음독해서 A는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가 없이 지금 애들이 남겨져 그렇지. 있잖아요. 엄마도 없고 자기는 교도소에 있고. 근데 그 애들을 공범들이 돌봐줬대요. 이 사건 공범들이. 그러고 이제 나오니까 같이 하자고 한 거구나. 너가 기술이 있으니까 한탕하자. 빚을 져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에 가담한 거구만. 그래서 도굴 하자는 이 제의를 좀 거절하지 못했던 그런 좀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게 지금 이거는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범행을 사전에 그 태강 그룹에다가 좀 알리려고 하고 좀 막으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다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참작되겠네. 예. 그런 거 있으면. 그리고 그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비서실에다가 이제 도굴 하고 나서 다음날 전화를 했잖아요. 그때 내가 롯데그룹과 하나그룹 묘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분을 자기 신분 밝힌 거 아니야? 뭐 밝혔다고도 해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이게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범인들은 분묘 발굴과 사체 영득죄로 기소가 됐고 1심 거쳐 2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참작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참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각각 전자는 5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누범이니까. 추가로 더 받을 건데 네. 오히려 그거보다 적은 3년 받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 막으려는 노력이라든지 네, 뭐 자기 신분 밝혔다든지 뭔가 있는 겁니다. 참작 사유가 참작 사유가 있었는데 충분히 있는 거예요. 또 딸이 협조한 것도 또 있고요. 있고. 근데 교수님 이 사람이 조금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러워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19일에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그러니까 그 2심 선고 받기도 전이에요.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해요. 이 사람이 그 자살하기 며칠 전에 그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막 복통을 호소해서 의료사동으로 옮겨서 치료받고 있었던 와중이었대요. 그런데 그 의료사동 화장실 창살에다가 옷가지 같은 거 이렇게 엮어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목을 매서 의식을 잃고 있는 거를 교도관이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그 자기 죄를 갚았네. 예, 세 사람의 유고를 그렇게 했으니. 그러니까요. 아휴. 요 포항경찰서 강력 4팀이 했네. 네네. 임영덕, 네. 이은동, 네. 기창우, 함효규, 전재민, 정광덕, 김정수 팀장에서 네. 이건 뭐 수사 참 꼼꼼하게 잘 했습니다. 이게 팀장이 첩보 입수해가지고 네. 잘한 건데. 맞아요. 요거는 각 지역 강력 형사들이 이거 한 번씩은 경험 있을 거예요. 저도
지역에서 근무할 때 꽤 유명한 그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아니지만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분의 조상묘소 있는 데를 다 파헤쳐가지고 아이고. 그거 수사하느라고 고생 엄청 많이 하고 하여튼 뭐 이 전당포 이 골동품 관련돼 이런 데는 다 다니면서 수사하고 근데 요거는 이 전문가들이 도굴꾼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 이거는 약간 특수기술 같은. 예, 아주 예, 지들끼리는 뭐 다 통하고 뭐 1급, 2급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옆구리 따고 들어가는 거 그거 보면 알고요. 이게 초짜는 그 현장에 가보면 봉분만 파헤치다가 지쳐갖고 막걸리 먹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봉분을 왜 파냐고 그 흑인데, 뒷면하고 그냥. 닿는 부분을 비스듬히 따고 들어가면 이건 전문가 소행이고요. 팔 때도 아주 정교하게 동그랗게 잘 파고 들어가요. 불필요하게 안 파내고 고기만. 딱.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CCTV가 그 흑백으로 처리될 때는 밤에 찍으나 마나였어요. 그죠 어른 하는 게. 근데 그냥, 지금은 뭐 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더라도 그 밤에도 적외선으로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예. 이제 도굴꾼으로 활동하는 건 어렵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그리고 이제 도굴짓 계속하면 나중에 귀신이 잡아가요. 맞아요. 지금 이 사건도 결국은 비극의 말로를 그러니까 걷게 된 그분들이 그냥 거잖아요. 놔뒀겠습니까? 자기 육을 훼손하고 그랬는데. 그럼요. 예, 오늘 뭐 이거는 뭐 좀 재밌다고 그러면 그렇고 좀 흥미진진한 좀 독특한. 약간은 특수한 이야기를 우리 홍 박사님이 가져와서 잘 들었어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